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를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원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카페를 운영했다 보니 국내부터 해외 원두까지 수백 곳 이상의 원두들을 먹어본 것 같아요. 2014년에는 제가 있는 부산 지역에는 원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정말 얼마 없었어요. 진짜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커피 로스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커피 회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원두를 선택하면 될까요? 저는 원두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지만 오늘은 바리스타 입장으로 브랜드 파워나 로스팅 실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생두 구성만 보고 고소한 원두를 찾거나 산미가 좋은 커피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커피 맛과 납품 금액대도 예상할 수 있는 엑셀 시트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다루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다양한 업체 원두를 맛보기 전 1차적 로스팅 회사를 선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작정 샘플 원두만 받아보면 돈이 많이 드신 거 아시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카페 납품용 블렌딩 원두를 생두 구성만 보고 맛을 예측해보기 위해서는 원산지별로 커피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묵직하고 산미가 잘 없는 원두는 브라질 또는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커피가 블렌딩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미가 어느 정도 있는 블렌딩은 금액이 조금 비싸지만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이 아프리카 커피가 많이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스타리카도 많이 사용됩니다. 콜롬비아 커피는 산미, 단맛, 바디 등의 범용성이 좋아서 거의 대부분 블렌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에 따른 기본적인 커피의 뉘앙스들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알아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산지별로 파악한 특징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맛뿐만 아니라 납품 금액을 예측해 보려면 원산지별로 재료의 금액도 대략 알고 있어야겠죠. 지금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다양한 수입사들이 생두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국내에 있는 다양한 생두 수입사들의 생두 금액의 분포를 정리해서 대략적인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정리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 금액은 로스팅 회사가 얼마나 많은 양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이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 메인 블렌딩으로 쓸 정도의 로스팅을 하면 수분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서 약 1.2%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두 6kg를 로스팅하면 수분이 날아가서 5kg의 원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재료 원가를 계산하고 그 원가를 납품가의 60% 정도 잡으면 대략적인 로스팅 회사의 원두 납품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60%라는 수치는 로스터리들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제가 만든 엑셀표를 사용해서 생두의 구성만 보고 커피 맛이나 납품가를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납품용 블렌딩 원두를 예를 들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메인 블렌딩은 시핑이라는 원두고요. 원두 구성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테말라가 저희가 4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4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20% 정도 들어가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예상한 납품가는 최소 29,200원에서 최대 35,2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는 커피 느낌은 이제 미디엄 다크 로스팅일 때 산미는 4.9, 단맛 6.9, 6.5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저희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점을 기준으로 해서 5점보다 낮으면 좀 적다, 5점보다 높으면 좀 그 맛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크 로스팅일 때는 조금 더 비율을 조정해서 산미가 조금 더 떨어지고 쓴맛이나 바디가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수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커피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맛은 산미는 중간 정도, 단맛은 중간 이상, 바디도 중간 정도, 쓴맛은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과일 느낌, 플로럴한 느낌은 5보다 이하니까 좀 작고요. 견과류나 초콜릿 느낌이 7.15 많고 클린컵은 7 정도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엑셀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제가 이렇게 수식으로 다 적어 놨어요. 이 부분들은 엑셀을 받으시면 편하게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메인 블렌딩은 파트너사에 말씀드리는 저희 원두 특징은 가장 대중적인 맛을 지향하면서 조금은 스페셜한 커피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중적인 맛이라는 게 좀 두리뭉실하지만 산미가 적고 고소하고
단맛 위주의 커피라는 의미고요. 약간의 산미, 과실 느낌으로 저가 커피와 구분되는 커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든 표와 제가 평소 때 말씀드리는 그런 커피 설명과 거의 비슷하게 예측이 되었죠. 고소한 원두를 찾을 때 이 엑셀표에 생두의 구성을 넣어서 금액이랑 맛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해 보고 샘플을 신청하시고 실제로 맛을 보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맛을 보지 않고 원두의 구성만 보고 예상할 때는 몇 가지 참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생두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재료를 공급받는 로스터리에 한해 적용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생두 수입 회사에서 재료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원산지를 방문해서 맛을 보고 생두를 선택해서 수입하는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하는 로스터리의 원두는 이 엑셀표에 잘 맞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참고용 자료입니다. 지금 시대는 커피의 원산지보다는 품종과 가공 방법에 따른 맛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다만 납품용 원두에는 아직도 원산지에 따른 구별이 용이한 생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생두의 구성만 보고 맛과 납품가를 예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사용한 엑셀 자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받는 방법을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해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